최정훈의 상주 좋은 사람들에는 오늘 초대 손님 바성구구 모동면, 모서면, 내서면, 하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지역구이신 상주시 의원 김호 시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상주방송 시청자분들과 상주 FM 93.9MHz를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상주 FM 93.9MHz 공동체 라디오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상주 시민들께 사랑받고 나날이 발전하는 상주 FM이 라디오 방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95,000 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서, 화남, 화북, 화동, 내서, 모서, 모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 김호입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필수 농자재 가격은 폭등하는 반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유례없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봄을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당선되시고 벌써 6개월, 작년 6개월, 올해 또 벌써 3월 달입니다. 그죠? 시간이 좀 흘러셨는데 의정활동 어떤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끝이 났죠. 그리고 7월 5일 날 개원을 해서 지금 7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작년 개원을 하고 나서 상주시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또 행정 사무감사, 또 주요 사업 현장 방문, 또 추경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본 예산 처리 등으로 사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수건 사업 등 산재에 있는 여러 일이 지역에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회기가 끝나는 그리고 또 잠시 공백 기간 있는 기간에는 각 동네별로 주민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민생 현안 사업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런 부분이 또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지난 7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제가 한번 모동면, 모서면, 내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바성구가 제일 큰 지역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이런 많은 지역을 다니시기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역구가 7개면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민원 때문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동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와 또 지역구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사실 좀 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 거리가 보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주시 발전과 우리 지역구, 바성구인 지역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요. 우리 상주시는 지난 한 해 문경 상주 김천 고속화 전철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또 큰 무건 숙제를 하나를 해결했고 또 미래에 대한 지금 비전을 제시하면서 힘차게 달려왔다고 봅니다. 2023년 상주시는 지금 군사시설 통합 이전이라든지 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지금 철저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구 회복도 돼야 되고 또 변화와 성장하는 상주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근 지금 지자체와 갈등 중에 있는 또 공설 추모공원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빨리 방법이 모색이 되어서 네. 올해 안에 또 착공이 돼야 될 부분이 또 분명히 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중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인머스켓이라든지 또 사과, 블루베리 등 또 과실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농산물 가격이 연일 또 하락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참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 그 대미 수출 단지를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 초에는 또 우리 총무위원회 다 같이 해서 네네. 또 베트남에 또 우리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외국에 이제 그래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 수출 단지에서 팔리는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600g 한 송이에 한 15,000원, 6,000원 정도를 담당을 네네네. 합니다. 예, 그 정도의 가격을 받고 팔리고 있는데 네. 내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0g, 2kg짜리 한 상자에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상주 시민의 이제 복리 정진을 위해서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제일 이제 우리가 과잉 생산 또 그죠? 그다음에 뭐 적당한 생산량을 조절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제일 농산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조정한다 하더라도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이게 좌우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북년이면 또 손해 보는 또 지역이 있고 맞습니다. 또 수해 재해로 인해서 또 어떤 지역은 좀 힘들지만 또 어떤 지역은 또 농산물 가격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이러니해요 보면 다른 분의 아픔이 또 이쪽은 좋아지는 그런 아픔도 있는 거고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제가 오늘 이제 또 오전에 딸기 수출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네. 이제 우리 오이도 그렇지만 오이가 좀 우리 상주의 오이가 이렇게 유명한 것도 보면 본인들이 선별하지 않고 이제 선별을 자체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 선별로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모든 수출도 우리 사이머제도 이제 공동 선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국내에 돌아다닌 국내 농산물이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이제 당도도 안 나오고 소박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지역에 보면 국내 생산도 다 공동 집화, 공동 출하를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선별을 해서 크기에 나눠서 오이 같은 경우를 보면 작은 거는 좀 한 저학년 애들이 먹기를 거시스도 가고 큰 거는 또 일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 내수용도 이제는 당도나 이런 걸 정확하게 측정해서 출하할 때 그런 걸 좀 해야지 이게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포장지도 이제 일원화해가지고 보면 이제 딱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안동사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면 아예 못 들어오게 판로를 아예 못하게 그렇게 막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선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또 단정하기 어렵지만 누군가가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상주 농산물이 위기가 온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그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켓은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위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도 또 특히 이 지역구가 샤인머스켓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고민이 더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이 농산물이 제값을 받으려고 하면 고품질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샤인머스켓이 우리 개발을 해서 이렇게 대중화가 될 때까지 한 40여 년의 이게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기간이 이제 걸렸다고 이제 보는데 연구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 샤인머스켓 가격은 전국적으로 많은 또 생산 단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대규모 물량 자체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자꾸 하락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재빠르게 대체 과일이라든지 대체 작물을 위한 그런 지원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색깔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이 다양하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니까요. 이제 뭐 다른 데도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시범 사업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있습니다. 가보면 본인 혼자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더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원해서 같이 개발하고 뭐 좀 이렇게 연구진도 좀 지원해줘서 농민이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자꾸 지원 이야기 나오니까 무조건 돈을 도와주면 뜻이 아니거든요.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또 다른데 갈 때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모셔와서 우리 농민들이 좀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예. 지원도 많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또 요새는 더 많은 요구를 하죠. 예. 전전전 그죠?
농민들이 그죠? 근데 우리 농민들한테는 또 우리 농업의 수도 상주라고 지금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농민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방안은 우리 1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농업이라는 네네, 자체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르지만 주면 줄수록 네네. 자꾸만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이 질문에는 없지만 이제 지금은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의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주시는 지금 청년농만 신경 쓰고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좀 홀대가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저도 이제 농사를 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회사가 어려워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 배제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세 이하는 뭔가 시청할 게 많고 예. 40세 이상은 아니에요. 근데 저도 시골에 가보면 60세가 청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좀 청년 농사 짓는 거는 나이를 좀 풀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또 청년화 또 혜택이 안 갈까봐 겁도 나는데 균형 있는 지원, 예. 예, 무조건 청년만 된다. 뭐 무조건 뭐 기존에 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좀 분배율이 좀 비슷해서 기존에 농사 짓는 또 귀농해서 하는 분 중에 원래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나이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70, 80세는 내가 말 못하겠는데 50, 60세들이 좀 떠 있어요 중간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로서 정하는 청년 농업인은 만 39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50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이 사실 후계 농업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주의 조례로 얼마 전에 제가 발의를 했겠지만은 40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 방안은 사실 우리 농업에는 항상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말이 스마트란 말이 이제 항상 주어지죠. 네네. 예. 이 스마트팜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뭐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ICT 자동 제어 장치를 해서 전 자동화를 시킨다는 이게 스마트팜의 논리인데, 근데 이 스마트팜이 대중화가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스마트팜을 우리 상주시에 보급을 하기에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은 또 상주에는 노지가 스마트팜에 비해서 훨씬 더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스마트팜도 좋겠지만은 노지에 대한 스마트팜을 보급화를 시키고 확대하라는 부분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노지 스마트팜이라 하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관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물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이 물을 어떤 단지화로 묶어서 이 관수시설에 대한 물 성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뭐 양액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노지 스마트팜 자체가 그런 쪽으로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동화는요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제 뭐 밖에 보는 사람들은 저거 자동화하고 기계하면 되지 왜 안 하지 이렇게 하지만 그만큼 할 돈이 없어요. 그죠? 예.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대기업처럼 하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재원 중에 돈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농민들한테 기존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시 또 첨단화하라 이러면 아무도 그냥 하라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자율도 운항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편리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인 젊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네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작년 뭐 짧게 6개월이라는 근무했지만 조례나 또 올해까지 활동하시면서 조례나 뭐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예. 뭐 본인이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리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여쭤보십니다. 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조례나 이렇게 한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7개월 동안에 개원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는 5분 발의를 했습니다. 5분 발의는 우리 백화산 내 금돌성 힐링 캠프, 힐링
코스를 조성을 해서 네네네. 우리 백화산의 또 발전과 그리고 그 백화산 내 호국의 길로 이어지는 네. 그런 1.5km에서 3km에 해당하는 그 길을 힐링 코스로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의 또 건강과 또 안녕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으로 조성을 하자는 또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또 백화산 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백두대간과도 이어지는 또 코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문장대 또 발전이라든지 또 속리산의 발전도 거기에 대한 백두대간 번역에 분명히 인식이 또 되어 있고 또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제가 상반기에 의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무위원회 그리고 네. 예결산위원회 이렇게 세 개의 위원회를 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조선으로서 잘 부족하고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많이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네. 임해 왔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지난해에 이제 구성이 되었던 의원 연구단체가 네. 있었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또 산학협력단하고 네. 또 상주시의회 의정활동 성과평가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네. 그 해당 용역은 또 우리 제8대 지난 8대 시의회에 또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네. 거기에 나타난 결과를 또 토대로 해서 향후에 상주시의회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또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제가 엊그저께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 조례 발표를 2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그 조례는 상주시 후계 네네.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주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실제로 지금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한테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 보조가 거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는 5년마다 한 번씩 지자체장은 수를 파악을 해서 네. 청년 농업인과 후계 농업에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네.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안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상주시 5개 행사에 관한 이제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많은 수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2005년도였습니까? 우리 상주에서는 또 자전거 그렇죠. 예, 네네. 또 참사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법 자체는 1,000명 이상에 대해서만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세부 지침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지만 제가 만든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500명에서 1,000명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최자가 불분명한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은 여기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의 근거를 마련을 해서 네네.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네네. 이런 부분이 주 목적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상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상주의 일이거든요. 네. 뭐 개인을 하든 뭐 하든 공장소에서 하는 거는 개인이 하더라도 그거는 공공성을 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이 아픔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주최책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의 안전이 많이 위해되는 그런 사태를 보면서 누구의 잘못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내 탓, 니 탓보다는 어떻게 지금 뭐가 문제점이고 우리도 창주시도 그런 안 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보다 더 강화돼가지고 조금 더 세심하면 시민 안전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계 농업인하고 청년 농업이 이렇게 조례를 하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이제 3월 10일 날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농업인 이렇게 이제 70명인가 지금 1차 붙어가지고 70명 맞습니다. 면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 되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탈락자 생기면 또 그 사람들도 기다려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농업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우리 농업인들 자꾸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땅이 없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땅을 못 구해서. 그래서 왜 못 구하냐 이래 보면 농사한 집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재산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 자식이든 누구든 부모로부터 자식 받을 때 재산을 받을 때 농사 짓는 사람은 세금 제로가 있어. 농사를 안 짓는 사람 무조건 50% 과세. 예. 저는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새로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못 구해요. 워낙 비싸서. 예. 그거 안 내놔요 또. 그게 가고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그래서 또 자식한테 싸게 이제 이게 재산세를 많이 안 물리니까 요새 또 법을 바꾼다는데 농업은 솔직히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는 그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짓게 되면 이제 그 재산세 없이 그냥 뭐지 증여세죠. 증여세, 없이 예. 네. 상속세 없이 그냥 가고 음.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 받으면 무조건 과세해가지고 팔 수 있게 예. 뭐 조상 땅이든 뭐든 관계없이 그냥 농사 짓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청년들이 육성이 잘 돼 있거든요. 땅이 맞습니다. 없는데요. 돈 받아도.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저한테. 어떤 친구는 지원금 받았는데 다 반납했답니다. 구매를 못해서. 이게 우리가 계획을 낸답니다. 땅을 얼마 몇 프로 사고 했는데 땅을 못 구입해서 반납했답니다. 아, 그걸 처음 들으니까 이게 되기도 어려운데 그 지원 받기도 어려운데 대박 뭐합니까? 그 지원금을 못 써서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총사하고 한번 노총사가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거를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또 그거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반이 되었으면 물론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지만 제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네. 맞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 김 의원님이 젊으셔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더 이제 좀 좋은 점이 나이 드신 분 의원님이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상주의 분포도를 보면 노인 이제 이렇게 연령층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시원님도 많이 젊어지셨어요, 그죠? 옛날 우리 예전에 때에 비해서, 예. 예. 그래서 젊은 시원님들이 궁금해서 질문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처음이니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궁금한 점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기존에 그냥 그거야라고 넘어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알아보고 요새는 이제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 그러죠. 그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나 한번 알아보고 우리 상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공무원이 개인 감정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또 맞습니다. 누구를 뭐 애미기고 누구를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좋은 맞습니다. 조례나 예.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좋게 하려고 질의하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끔 오해하는 것도 있죠. 다른 분 가끔은, 상대방들이. 상대방들이요. 네, 다른 네. 분들이 제가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이라 하면 네. 본인의 지역구도 중요하겠지만은 거시적으로 넓은 장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꾸 줄어들어만 가는 상주의 9만 5천 인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상주의 발전 방안을 갖다가 크게 멀리 내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젊지만 저를 뽑아주신 우리 시민들께 보답하는 방법은 형평성 있는 그리고 네네. 뭐 평등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주의 상주를 만들고 그리고 더 살기 좋은 그런 상주를 만드는 부분 자체가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가끔 이제 토론에 들어갔을 때 잘 토론할 때 이제 이렇게 언쟁이 되는 그 부분이 하나가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에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면사무소나 면회 단위를 봤을 때 학교가 사라지면 그 면이 빨리 문 닫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돈보다는 학교가 있어야 된다. 근데 학교의 기능이 그 지역의 학교 기능이 참 좋은 게 체육대회 할 때도 활용도 되고요. 맞습니다. 또 면민들이 뭐 어떤 활용 공간도 돼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도 하는데 근데 그게 사라지면 이제 그게 넘어가요. 학교가 다른 업체로 넘어가 못 사용합니다. 예. 그럼 공간이 사라져요. 몇 민간회관이 있다 하지만 몇 민간에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없는데요. 뭐 윷놀이 정도 뭐 이런 거 노래자랑 정도지 체육대회를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민회 가서 예. 어떤 일이도.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우리 경제로 따지면 이제 보면 뭐 학생 몇 명 없는데 학교 선생님하고 유지 관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서울이 놀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폐교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시원님께서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경제 논리에서 문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고령화가 되는 이런 데서는
무조건 학교에 면단위 학교는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면사무소는 잘 모르겠고 저는 학교는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다들 대부분 보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밀면 된다고. 음. 통합해서 하나 학교 하지. 근데 없어지는 데는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논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농사도 똑같죠, 그죠? 맞습니다. 농사도 예. 뭐 대비하면 진짜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 논리보다 경제 논리 할 거는 경제 논리로 가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 지켜야 되지. 그 경제 논리를 해보면 이 세상에 할 게 아무것도 복지도 안 내야 돼요. 진짜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넓지만 그 지역의 학교를 좀 지키는 일에도 한번 세심하게 예. 물론 전체 상주시를 위해서도 하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그 학교를 지키는 것도 우리 상주 전체의 읍면동에 있는 지역구 전체를 또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유학구제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지역의 작은 소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 방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부 또 다른 학부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 자유학구제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정원이 이게 바닥에 차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자유학구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예. 그럼 계속해서 벌써 아쉬운 이별이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예. 오늘 좀 더 오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에 돌발 질문 이런 게 있어도 양해를 좀 앞에 있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상주 FM 청취자하고 상주 방송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하시고 말씀 있으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지역구인 화서면에는 터미널 앞에 또 지역 면민들의 고충을 상담해 드리는 저만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기 기간이 아닌 때에는 장날에 오픈을 해서 또 중화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또 마련하고 있겠지만은 지난 2022년도에는 하반기에 모든 회의가 이제 몰려져 있어서 장날에 많이 오픈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정과 또 행사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봄을 맞아서 날도 따뜻해지고 그리고 농번기에 접어들어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고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점검을 하고 또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바라보며 공약 사업들이 시민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부디 코로나 없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또 개매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며 93.9MHz 상주방송 화이팅 외쳐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무실이 화서면 앞에 화서면 앞에 화서터미널 앞에 있습니다. 터미널 그렇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예. 제가 가끔 그 초등학교 앞에 커피숍을 자주 가요. 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왜 가느냐면 커피 보러 가는 것보다 손님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 영업 좀 마인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가줍니다. 거기 네. 가끔 가주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의원님 한번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예, 그 2층인데 예, 이 상호는 내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네네. 가보면 이뻐요 거기가. 예, 빵도 그래서-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에 그런 거 하나 생긴 것도 이제 보니까 어디더라? 모서에도 하나 있고, 예, 모서에도 하나 이렇게 하얀 집으로 있고, 예. 또 우리 하서에도 있고, 꼭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제 고향인 또 외남에도 보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색다른 데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농사 지면서 힘들 때 많이 와서 그럼요. 차 드시고 가면 또 그다음 커피도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또 일하는 데 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해서 우리는 미스터 커피 많이 먹다가 요새는 그 커피 사가는 거 보면서 많이 변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도 자주 가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서 이야기하길래 그 커피숍이 생겨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화서 오시면 네네. 저랑 식사도 하시고 네네. 예, 커피숍 가셔서 또 네.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네. 네, 하서가 바로 RC가 있어서 예. 관광객들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뭐스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농업이 관광 농업을 많이 적용하거든요. 그걸 한동안 하다가 요즘 이제 쇠퇴했어요.
뭐 우리 보면 정치라는 게 이제 이 경제라는 것이 보면 돌고 돌지만 관광농업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조건 그냥 팔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광농업도 좋거든요. 체험하면서 물건 사가는 거 이런 거. 딸기도 한동안 체험 많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갑자기 예. 줄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체험이라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도시를 유치해 모셔가지고 그 사이머스에서 구경도 시켜주고 물론 팔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배 과정도 보여주는 것도 그게 이제 체험이거든요. 그런 걸 한번 연구하시는 것도. 예. 근본 조례안에 대해서 청년 농업이나 또 후계 농업인 자체가 어떤 사업 발굴에 대한 또 브랜드화라든지 또 사업 발굴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네네. 충분히 감안해서 네네. 예,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많아요. 예. 왜냐면 근데 왜냐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예, 진짜 짧습니다. 생각보다 모든 분들이 4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어떤 정책 하나 하기가 예. 8년이라는 세월이나 12년 정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네. 4년 뭐 말하다가 이제 시간 다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물론 뭐 공사하는 걸 금방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농업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길게 하기 위한 장기적으로 보려면 많은 생각과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으시니까 예. 패기와 힘으로 꼭 뭔가 이룰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